마켓 무버입니다. 의류 패션 업계가 지난 3분기에도 실적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데다가 또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을 겨울의 아우터 판매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회 같은 경우에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하락하면서 4,330억 원에 머물렀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6% 줄어들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의 F&C 부문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7% 줄어들었고 영업 손실로 149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적자폭이 더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섬의 경우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3% 줄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31.4% 지난 3분기 대비 줄어들면서 60억 원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매출이 6.3% 줄어든 가운데 65.4%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패션 업계에서 3분기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아도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2분기에 마이너스 1.7%에서 올해 3분기 마이너스 4.7%까지 내려왔습니다. 6개 분기 연속 판매액 지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복에 대한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단가가 측면에서 봤을 때 여름 의복의 단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이 기어지는 이상 고온 현상이 패션 업계에는 침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4분기 실적 판매가 관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아우터 판매가 늘어나면서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을 깨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4분기에는 패션 사업을 넘어서 화장품과 뷰티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 전략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지난달 영 뷰티 물건 브랜드인 어뮤즈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까지 어뮤즈의 누적 매출이 421억 원대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이 380원대였는데 이미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뮤즈의 실적이 오는 4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한섬의 경우에는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오에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면세점 등에서 글로벌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신사업 뷰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계열사 협업해서 신규 뷰티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섬의 경우에는 패션 부문 말고 다른 사업에 진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수익성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패션이 아닌 뷰티나 화장품 쪽으로도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의류 업계가 어떻게 3분기에 부진을 벗고 4분기에 실적 만회에 나설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한화오션입니다. 오늘도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오션 주가가 보니까는 7거래 연속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7거래일 전에 주가가 26,800원이었는데 단숨에 이제 3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기업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네, 계속 간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함정의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절반이라도 우리가 좀 가져오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으로, 고정 수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한화오션이 오늘도 좀 공시가 나왔는데 그리스 마린가스사 발주가 두 척인데 이 두 척 가격이 7,135억 규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수주한 물량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10조 원이 좀 넘어섰어요. 10조 원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 쪽에서 지금 이제 잠수함을 지금 8척에서 13척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캐나다의 해군 총독이 지금 하나오션을 거제 사업장에 와서 지금 현재 설명을 좀 들었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HD 현대중공업으로 가서 잠수함 관련해서 또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할지 아니면 하나오션이 수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순수한 사업비만 하더라도 20조가 되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는 6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대형 프로젝트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오션을 먼저 지금 현재 방문을 했다라는 건 그래도 뭔가 HD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캐나다 쪽에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HD 현대중공업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오션에 좀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의 주가가 반영이 다 된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아직은 네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수중 물량 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년까지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주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은 조선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선 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오션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사실 주가를 두고는 갑론을박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모멘텀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반면에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지금부터 주목해보자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한화엔진입니다. 한화 계열이 아무래도 진짜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오늘 8%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박정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잘 갖고 나왔네요. 하나오션을 딱 언급을 네,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하나오션이 좀 좋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개별 조선소 기준으로 78억 7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의 수주고를 올렸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화에서 인수한 이 한화엔진도 동반 호재로 작용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박 엔진 그리고 대형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특히 이제 대형 선박과 이 특수선 추진용 저속 중속 엔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세계 2위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또 이제 발전 사업 엔진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디젤 발전소용 저중속 엔진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용 비상 발전용 중속 엔진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원자력 쪽하고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제가 이제 딱 눈여겨보니까 양음양 패턴으로 이제 상승 지속형 패턴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이제 조만간 이제 갱신하려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조선주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 좀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주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도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조선주를 좀 눈여겨보면서 좀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화엔진을 한번 16,000원대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는 1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니까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구간의 매수 레인지는 아닌 것 같은데 16,000원대 이하에서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엔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기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입니다. 주가가 5.5% 넘게 내리면서 2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3% 넘게 빠졌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빼고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24,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약간 조정 나오고 있고 오늘 좀 크게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광군절 때문에 사실 카카오페이의 실적이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막상 좀 호재 소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재 소멸이라기보다는 뭐 앞으로도 좀 많이 있죠. 미국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가 뭐 실적 발표가 최근에 했죠.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긴 합니다. 그래서 YOY상 봤을 때 작년보다는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동사가 제가 봤을 때 3분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뭐냐면 티몬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위메프 판매 대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뭐 이 부분들이 뭐 정상 불능 상태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사용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일시적으로 좀 일회성 손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구간을 좀 보여줬는데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는 게 상당히 정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월간 사용자 수도 엄청나게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MAU 같은 경우에 2,396만 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면서 YOY상 보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5%나 지금 현재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한 명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한 명이 거래 건수가 평균적으로 99건입니다. 그만큼 충성도 고객이 많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이 2분기 연속으로 550억대를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결제 서비스 부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국내가 되었던 해외가 되었던 그런 흐름들과 그리고 알리페이랑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해외 나가더라도 알리페이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이라면 카카오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강군제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재료 소멸 쪽보다는 오늘 지수가 워낙 크게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매수세가 좀 약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오늘 지나면 광군제 끝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지나면 끝나죠. 뭐 그래도 뭐 할인 이벤트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뭐 그리고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작년보다 광군제가 생각보다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카카오페이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매출이라든가 뭐 아직 뭐 EPS를 논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카카오 그룹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또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수 물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카카오도 좋게 보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좋게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3분기는 적자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랫폼 전체적인 좀 사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그걸 빼고 봤을 때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SY입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장중에는 44,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전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트럼프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련 섹터가 아니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시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재건 관련주인 SY를 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아라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유럽 대륙의 평화를 논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따른 이 후속 논의까지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전쟁을 좀 종결시킬 수 있는 이런 논의,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SY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현재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코오른 글로벌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건축 공사용 이 내외장 패널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또 제조하는 데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현재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 자회사인 SY 스틸텍이라는 이 데코 플레이트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SY가 후발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이제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SY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4,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잘 버텨주다가 또 한번 강력하게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어준다면 최소한 한 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Y 일단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 기회를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SY도 어떻게 보면은 또 테마주이기도 한데 최근 시장에선 테마주만도 잘 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도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